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종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요. 소유만이 답이었던 소비가 이제는 공유를 넘어 이방식까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슈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더 이상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가 각광을 받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개인 간 디지털 공유 경제 시장은 2천억 원에 가깝게 성장을 했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간 소비 방식이 출현을 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궁금하시죠? 네. 네. 구독경제라는 단어를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잡지, 신문 이런 것을 이제 구독을 해왔죠. 예. 정기적으로 일정 정도의 금액을 내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구독경제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구독경제라면 잡지, 신문 같은 이제 뉴스 형태의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이제 뜻해 왔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구독해서 이용하는 이제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소유권은 완전히 소비자가 갖는 소유 경제, 또 함께 나눠 쓰는 공유 경제에 이어서 이러한 구독 경제가 새로운 소비 방식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유 자전거나 공유 주방 또 공유 자동차 모두 대다수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요. 구독과 공유 어떻게 보면 같은 소비 방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차이가 뭔가요? 예, 말씀하신 그런 약간 헷갈림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공유 자전거, 공유 주방, 공유 자동차를 이용할 때는 소비자가 직접 해당 서비스를 골라서 이제 이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선택의 주체가 소비자에게 있는 건데요. 그런데 신문과 잡지를 우선 생각을 해보면 매번 이제 다른 내용의 기사들이 합쳐진 출판물이 소비자에게 배달되지만 소비자는 출판물을 직접 손에 넣을 때까지는 어떤 내용인지 이제 알 수가 없죠. 현재 인기를 얻고 있는 구독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구독 서비스 업체에게 믿고 맡겨서 정기적으로 이용료를 내는 것이죠. 구독 경제 서비스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글로벌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인 넷플릭스입니다. 매월 일정액만 내면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영상을 무한대로 볼 수가 있는데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멜론, 벅스뮤직과 같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도 이제 비슷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정액만 내면 업체가 제공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이제 무한대로 즐길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영상이나 음원의 출판물처럼 무형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재화이기 때문에 구독이 오히려 쉬울 것 같은데 다른 분야에서도 이러한 구독 서비스가 성공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 다른 이제 구독 경제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면도기나 식품 같은 정기적인 구매 활동이 필요한 생활 필수품 쪽에서도 이러한 구독 경제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물건을 이제 매번 채워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필요한 시기에 업체 측이 엄선한 제품을 이제 배달하는 그러한 서비스인데요. 이외에도 번거로운 작업을 거쳐야 하는 분야, 여기 구독 서비스가 진출한 틈새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건조가 어려운 수건이나 다림질이 이제 수고롭죠. 이제 와이셔츠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기적으로 사용료를 내면 원하는 시기에 깨끗하게 세탁에서 다림질까지 마친 수건이나 와이셔츠들이 배송이 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제 물건이 낡았을 경우 버리고 새로 사야 한다는 부담도 이제 함께 줄일 수 있겠죠. 이러한 구독 경제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며 더욱 이제 활성화될 것으로 이제 또 예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좁은 집안에 물건을 쌓아둘 필요도 없고요. 또 이제 그러한 일종의 가사 부담들도 상당 부분 완화가 되니까 좀 더 비싼 비용을 내더라도 이런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따로 소유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물건을 언제든 얻을 수 있고 더욱이 번거로운 작업을 해결해 시간까지 아낄 수 있다는 점이 이 구독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취향에 맞춘 서비스들이 이제 그러한 이제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내고 꽃을 이제 배송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따로 이제 꽃집을 가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꽃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은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 선택하기도 어렵고 금액이 이제 부담이 되죠. 미술 작품들도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내면 원하는 장소에 이제 설치가 가능해서
가정뿐 아니라 어떤 기업체의 공공장소 같은 곳에서도 이제 이런 것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책은 물론 원하는 자동차를 골라서 정기적으로 바꿔 탈 수 있는 그러한 구독 서비스도 등장하면서 구독 경제의 시장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까지 골라 탈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이용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이렇게 공유 경제가 소유 경제로 확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공유 경제가 기존의 소유 경제의 부분을 빠르게 잠식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산업의 이제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원인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제품에서 이제 업데이트된 제품들이 이제 빠르게 등장하는 시대죠. 그와 함께 이제 유행이라고 하는 것도 급속도로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이제 바뀌어가는데요. 굳이 소유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이제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를 넘어서 이제 공유를 넘어서 이제 그 구독까지 이제 가는 건데요. 대신 이제 원하는 제품을 전문가가 적재적소에 이제 제공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비용을 좀 더 내더라도 그러한 어떤 서비스의 추가적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구독 경제가 이제 크고 있는 겁니다. 검증된 양질의 제품을 본인이 굳이 고르지 않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소비자들의 이제 귀차니즘을 해소해주는 그러한 구독 경제의 이제 장점이 이제 발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산업과 유행이 빠르게 변하면서 소유의 개념이 무색해진다는 점이 크게 공감이 가는데요. 그러다 앞으로도 구독 경제 시장은 더욱더 계속해서 성장을 하겠어요? 예,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 약 470조 원에 달했던 글로벌 구독 경제 시장이 오는 2020년에는 600조 원까지 이제 커질 것으로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더욱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고객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구독 경제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공유 서비스 업체 역시 고객의 정보를 얻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구독 서비스의 경우에는 어떤 맞춤형 서비스에 어떤 고객이 반응을 하느냐 이러한 어떤 빅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취향이 담긴 정보들을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하게 이제 기업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한 빅데이터, 정보가 힘인 시대인 만큼 구독 경제를 통해 그러한 빅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생긴 겁니다. 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개인 정보가 더욱 노출될 수 있다 그런 단점이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 부분의 규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구독 경제 시장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용관 경제연구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큐레이션 서비스로 골라봤는데요. 큐레이션은 영어로 추천, 처방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박물관에서 미술관에서 작품을 추천해주는 큐레이터가 바로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경우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행위에 그러한 서비스에 이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의미 있는 개개인에게 맞춤형인 그러한 정보만을 찾아내서 선별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러한 큐레이션 서비스가 의미를 가지는 건 바로 이러한 큐레이션 서비스와 구독 경제가 아주 밀접하게 이제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한 구독 경제가 시작된 건 언제부터였나요?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부터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되었던 당시죠.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조차 이제 부담이 되던 때인데요. 이때 화장품이나 면도날 같은 소모품 중에 양질의 제품만을 골라서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그러한 그때 이제 그게 큐레이션 서비스라고 이제 이름이 붙기 시작해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구독 경제에서는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적인 어떤 그 서비스의 내용이 도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자의 소비 패턴을 정확히 분석해서 그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떠나가게 되겠죠. 언제든 새롭게 진출하는 구독 서비스 업체들한테 경쟁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구독 경제 시장은 지금보다 더욱 더 치열한 각축전이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그러한 경쟁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의 흐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얇아진 지갑이 공유와 구독 경제를 탄생시킨 건데요. 이로 인해 과시용으로 사치품을 소유하는 것보다 정확히 나에게 맞는 물건을 사용하는 합리적인 소비자가 늘었다는 점에서 조금 긍정적인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또 즐겁고 가벼운 삶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늘었다는 것, 오늘도 변화하고 있는 소비의 패러다임을 꼭 놓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김종배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